자, as the old joke goes. 오래된 농담이 말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공짜, 사용자 매뉴얼 10,000달러. 이건 결국 10,000달러짜리라는 거죠. 사용자 매뉴얼 없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농담이 아니다. A couple of high profile companies. 자, high profile company라고 하면 유명한이란 뜻이야. 유명한 회사, 몇몇 유명한 회사가 couple of는 몇몇의 이런 뜻이니까 커플이 두 명을, 남자, 여자 커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세 개의 유명한 기업들이 그들의 돈을 법니다. 어떻게 하면서? ing 하면서 돈을 법니다. selling instruction and. 그래서 여기 and가 끝나죠. 그래서 and paid support for free software. 그래서 selling 이거가 이거를 팔고 and 이거를 파는 거지. 그래서 지침서를 팔고 매뉴얼을 파는 거지. 그다음에 공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돈을 내는 지원이지. 소프트웨어는 공짜야.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고장났다거나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할 때는 돈을 내야 돼. 그래서 이런 거지. 한때 저런 거 있었어. 저거 프린터. 프린터를 막 거의 공짜로 주는 거야. 뭐 이게 웬일이야. 막 사. 잉크값이 엄청 비싸. 그런 거야. 그래서 공짜로 막 프린터 주는데 잉크는 사야 돼. 그러니까 결국 잉크 팔아먹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잉크를 쓰려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줘. 그리고 거기에 계속 지원을 하는데 그걸 페이드 서포트니까 유료 지원인 거죠. 그다음에 지침서 없으면 못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판매하면서 그들의 돈을 법니다. 자, the copy of code. 코드를 복사한 거. being mere bits is free. 그러니까 그냥 소프트웨어는 코드 베낀 거잖아?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뭔데요? 이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비트에 불과해. being은 뭐뭐이다잖아. 뭐뭐인 건데, 단순히 비트인 건데, 그런 코드를 복사한 것이 공짜야. 저 소프트웨어는 공짜야. 그런데 무료 코드를 쭉 배열을 해. 이게 너에게 가치 있게 돼. 무엇을 통해서만? 이게 너에게 가치 있어서, 그러니까 네가 무료 코드의 배열, 즉 무료 소프트웨어를 써먹을 수 있게 되려면, 자, it's valuable to you. 써먹을 수 있게 되면 오직 유료 유상 지원과 안내를 통해서만 네가 쓸 수 있다는 거야. 네 혼자서는 이걸 절대 쓸 수가 없어. 그래서 a lot of medical and genetic information, 많은 의료 및 유전자 정보가 이 루트를 따르게 될 거야. 다가올 몇십 년 안에. 자, right now, 지금 당장은 getting a full copy of all your DNA. 자, 네 DNA 가서 검사 받아. 그래서 그 DNA가 당신 DNA 사본 공짜로 얻을 수 있어. DNA 전체를 얻는 것은 현재 10,000달러로 비싸요. 근데 조만간에 안 비싸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이 루트를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거 8번은 상관없는 지문이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갈 거고요. 그럼 우리 7번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지문 내용이 뭐예요? 1번 지문 정리 그대가 한번 해볼래요? 1번 내용 정리는 설명은 공장에 지원했지. 그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메뉴 돈을 낸다. 근데 그건 장난. 단순히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 그죠? 3번. 좀 유명한 기업들은 음? 이 무료 뿌린 뿌려로 소프트웨어 뿌려서 돈을 벌어. 근데 근데 이제 지침서나 서포트를 지원을 돈을 받는 거지. 결국 그거 파는 거지. 궁극적으로. 그 다음에 4번에서는 그러니까 이거지. 인터넷 게임 공짜로 깔지. 근데 너 뭐 해야지 그 게임 할 수 있어? 아이템 사야 되잖아. 계속 아이템을 파는 거지, 결국. 그래서 뭐 공략집이나 뭐 고수에게 배우는 강의 이딴 건 돈을 내야지만 그걸 쓸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4번은 무슨 말이야? 이거는 프로그램 복사본을 말하는 거지. 프로그램 복사본은 그냥 뭐 01, 01 이렇게 그거 비트들 나열에 불과하잖아. 그냥 공짜야. 그까짓 뭐 돈이 되겠냐. 근데 5번은 무슨 말이야? 이런 무료 코드가 1년의 무료 코드 이게 프로그램이잖아.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너에게 가치 있게 되려면 그러니까 네가 그걸 써먹으려면 오직 돈을 내고 돈을 내야지만 써먹을 수 있게 된다. 즉 6번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재료를 잔뜩 줬어. 막 이상한 재료를 막 공짜로 줘. 얘 가져가서 해먹어. 공짜야. 어떻게 해먹어? 그럼 해먹으려면
레시피 책을 산다던가 뭐 이런 거지. 그렇게 레시피를 모르면 요리를 못하니까 결국 써먹을 수가 없는 거지. 소프트웨어 아무리 좁아야 공짜로 좁아야 못 써먹으면 그만이잖아. 자, 그래서 6번 질문 같은 경우도 앞으로 몇십 년 정도 지나면 의료 정보나 유전자 정보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다. 즉, 지금은 네 DNA 다 분석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 근데 조만간에 싸지겠지. 왜 싸지겠어? 조만간에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붙고하니까 이제 싸질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계속 가격이 내려가다가 나중에 공짜로 해주겠다. 뭐, 난 뒤에 내용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나중엔 공짜로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그 공짜가 아니겠지. 자, 거기까지야. 그래서 지금은 네 유전자 정보를 풀 카피, 온전한 사본 다 얻으려면 비싸, 되게 비싸. 10,000달러 내야 돼. 그러니까 한 1,400만 원 내야 돼. 근데 조만간에 안 비싸게 될 거래. The price is dropping so fast. 자, 가격이 되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조만간에 뭐가 될 거냐면 이 가격이 조만간에 10,000달러에서 100달러면 될 거래. 그러니까 막 1,000만 원 하다가 10만 원이면 될 거래. And then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보험회사가 뭘 제공하게 될 거야? To sequence you for free. 공짜로 시퀀스가 유전자 배열 순서를 밝히다 이 뜻이야. 이게 명사로 쓰면 유전자 배열 순서고 동사로 쓰면 유전자 배열 순서를 밝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의 유전자 배열 순서를 해줄 건데 얼마로? 공짜로 for free를 해주겠다고 제공하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네 유전자 배열 순서 사본이 아무 비용이 들지 않으면 공짜가 되면 그러면 자 무엇을 설명하는 거야? What it means. 그러면 너한테 유전자 염기 배열 순서 주면 너 그거 뭐 할 거야? 엥? 버려버리겠지.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난 모르니까. 그러면 그 유전자 시퀀스겠죠? 유전자 배열 순서가 의미하는 거에 목적 없잖아.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설명. 그 다음 what you can do about it. 그 유전자를 가지고 두 동사 또 목적 없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how to use it. 그 유전자 염기 배열 순서를 갖고 네가 그걸 어떻게 쓸 거냐? 이거는 자 이거는 이게 주어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중간에 낑긴 거고 그러니까 이게 1번 주어, 컴마 2번 주어, and 3번 주어. 이게 결국 뭐야? 유전자에 대한 매뉴얼인 거잖아. 이 매뉴얼이 되게 비싸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유전자 순서 배열은 공짜야. 근데 그거 갖고 뭐 할 거냐? 이거를 이제 돈을 내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사용법을 알려줘야지만 이 코드를 네가 이제 쓸모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에 지금은 비싸지만 조만간에 싸질 거다. 공짜까지 내려갈 거다. 중요한 거는 뭐다? 가격은 진짜 빨리 떨어져서 공짜까지 나오겠다. 등장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그걸 내가 어떻게 써먹을 줄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어떻게 써먹을 거냐? 매뉴얼 값이 이제 올라가게 될 거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정보 자체, 그러니까 DNA나 소프트웨어 자체는 공짜야.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그걸 뭐라고 설명해? 인터프리테이션, 해석 또는 매뉴얼, 설명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용어를 빗대어서 설명하니까 걔네는 되게 비싸질 거다. 즉 정보 자체에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이념을 알아야 되는데 정보 자체만 이렇게 개타는 거는 그 시대는 끝났어. 그 다음 다가올 시대, 돈 되는 거는 뭐다? 얘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 시대가 다가올 거다. 그게 돈이 되는 시대가 올 거다. 즉 해석의 시대가 올 거다. 요렇게 영문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거 다 붙여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괜찮은가요? 오케이. 넘어가서 4번 볼게요. 자, The irony of early democracy in Europe. 자, 유럽의 초기 민주주의의 아이러니는 바로 대절입니다. 이게 초기 민주주의가 번영했어. 똑같은 말이야. 잘 살았고 잘 살았대. 왜 때문에? 정확히 왜 때문에? 유럽의 통치자들 for a very long, 되게 긴 장기간 동안 유럽을 지배하던 자들이 현저히 그들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됐대. 아이러니하게도. 웃기지? 통치자들이 있었으면 왕이 있었던 시절인데 사실 민주주의하고 안 맞잖아. 봉건제잖아? 근데 민주주의가 잘 됐다. 아이러니하잖아.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왜 잘 됐냐? 통치자들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잘 됐다. 그러니까 이거지. 선생님들이 너무 엄격하지 않고 좀 풀어줘. 그럼 애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를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야. 그렇게 예문을 들었어. 그래서
for more than a millennium after the fall of Rome. 로마가 멸망한 이후 1000년도 넘는 기간 동안 유럽의 통치자들, 유럽의 왕들은 뭐가 부족했어요? assert는 assess, 평가하는, 무엇을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했어. 자, assess 동사의 목적어로 이제 what부터 뭐 여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무엇을 평가하냐면 what their people were producing. 여기까지 끝나요. 그래서 to assess and to 이렇게 일단 구조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국민이 프로듀스의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생산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유럽이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얘네는 제후라는 게 있었죠. 왕이 다 못 다스리니까 제후라는 게 있어서 중국도 그런 게 있었잖아.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진짜 왕은 따로 있지. 황제가 그치.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왕이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왕이잖아. 고려나 조선은 황제의 칭호를 못 달았지. 지 혼자 황제라고 칭하고는 고정 황제 혼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지 황제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랬던 거고, 나머지는 다 왕들이 있었지. 그러면 그 왕들이 지네 영토에서 무엇을 생산 얼마큼 하는지를 모를 리가 있나. 근데 황제는 왜 몰라? 왕이 중간에서 착복하니까 몰랐겠지. 그리고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중앙 집권화가 안 됐었겠지. 그때 당시에는. 자,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는 이 왕의 힘이, 황제의 힘이 현재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들이 몰랐던 거야. 평가할 능력 자체가 없었어. 도대체 내 땅에서 뭐가 나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그리고 금광에서 도대체 금이 얼마가 나는데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했어. 그 다음에 자 어떤 능력이야? 평가하는 능력과 레비, 부과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레비는 그 세금 같은 걸 부과하다 이 뜻이야. 그래서 상당량의 세금을 부과할 능력이 부족했다. 뭐에 근거해서? 이것에 근거해서. 그러면 A라고 하는 땅에서 1000톤의 농사를 져.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를 뭐래? 아, 이 가뭄이 들어서 적자예요. 세금 면해주세요. 그럼 세금 탕감책 쳐주고 이딴 식 했겠지. 왜? 왕이 빙신이니까. 황제가 병신 같으니까 왕들이 이렇게 놀려 먹었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럼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첫 번째, 유럽 초기의 민주주의는 웃기지만 통치자가 약했기 때문에 번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서 보면 로마의 왕들은 굉장히 셌었죠. 근데 그 강력한 왕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한 1000년도 넘는 기간 동안 강한 왕권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유럽의 왕들은 백성들이 뭘 얼마나 생산하는지도 모르고 세금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누가 숙제 해오는지를 몰라갖고 벌점 못 주는 거하고 똑같아. 이거는. 자,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방법. To illustrate the European weakness. 유럽의 약점을 설명하는 가장 눈에 띄는 방법은 이다. 보여주는 거야. How little revenue they collected. they는 왕들이야. 그러니까 유럽의 그 왕들이 거두어 들였던 것이 얼마나 조금밖에 안 되는 수입인지. 리틀과 어리틀이 다른 거 알죠? 그래서 얼마나 수입을 못 거둬 들였는지 이렇게 부정을 해석하시면 돼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황제는 맨날 가난한 거야. 그 제후는 그러니까 황제는 돈이 없지만 제후나 왕들은 있었겠지. 그래서 왕들이 결탁해갖고 황제 막 몰아내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 안 듣고 군사력 지들끼리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거지. 황제가 칭하면 군사력을 보내줘야 되는데 황제 말을 왜 들어? 지네가 알아서 하는데.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지, 지들끼리. 이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3번에서 보시면 유럽 통치자들이 얼마나 약했나 이거 어떻게 보면 된다? 세금을 얼마나 조금 걷었는지 그걸 보면 된다. 4번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 5번. 자, Europeans, 유럽 사람들은 잠깐만요. 자, 유럽 사람들은 would eventually develop strong systems of revenue collection.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세금을 걸어들이는 세금을 컬렉션은 모으는 거니까 세입 징수라는 강력한 시스템을 결국 만들긴 만들었어. 그런데 자, it take 시간, 그러니까 it takes 사람, 시간, to 동사. 이거 패턴이죠. 사람이 누구에게, 이거 사용식 문장이야. 누구에게 얼마의 시간이 걸리게 하다. 뭐 하는데? to 부정사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it takes 사람, 시간, to. 자, 그럼 해볼게요. it take의 과거 took. 자, 여기 다시요. 요거 그 패턴은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it take 누구에게 얼마의 시간 to 도 써. 그렇게 하는 데가 뭐야?
강력한 세금 징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유럽에게 끔찍하게 긴 시간이 걸리게 했다. 됐죠? 이 패턴 기억해 주세요. 중세시대에서 and for part of early modern era 그리고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왔을 때 초기 현대 일부 동안에 있어서 중국의 황제와 무슬림의 칼리프가 황제를 무슬림의 칼리프라고 불러. 그래서 왕과 왕이야. 중국의 왕과 이슬람의 왕들이 extract는 뭐야? 추출하다. 이렇게 짜내는 거야. 짜내다 추출하다. 그래서 막 커피 같은 거 막 이렇게 맛있는 커피 짜내다 extract 커피 이런 표현 쓰거든. 그래서 짜낼 수 있었다. 뭐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생산물들을 짜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콜렉트를 이렇게 조금 진한 단어로 썼네요. 자, 누구보다도 훨씬 많은 경제적,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돈을 걷어들일 수 있다, 이 말이지. 누구보다 많이 그 어떤 유럽 통치자보다. with the 누구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small 도시국가, 작은 도시국가 예외 걔네 빼고, 도시국가 몇 개 빼고는 유럽의 그 어떤 통치자보다 중국이나 이슬람의 왕들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가 있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까 4번까지는 괜찮았죠? 그래서 그 5번에서 보면 나중에 유럽도 세금 제도를 갖추긴 했는데 시간이 끔찍할 정도로 길게 걸렸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유럽 애들은 못하고 질질 빌빌 싸는 동안에 중국이나 그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유럽 애들보다도 더 빨리 한 거지. 더 빨리 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다. 도시국가라고 하면은 뭐 베네치아나 제노바 같은 경우를 찾아보니까 내가 뒤에 보면 나올 건데 베네치아가 제노바 얘네 도시국가거든. 걔네들은 그냥 도시 자체를 국가라고 칭을 한 거야. 되게 작았겠지. 그러니까 도시가 작으니까 눈을 속일 만한 건덕지가 없잖아. 그래서 도시국가 베네치아나 제노바 같은 경우는 왕이니 뭐 거기다 몇 명 안 되니까 걔네는 그냥 한 거야. 세금 걷고 효율적으로 왕이 통치하고 했나 보더라고. 근데 걔네를 제외하고는 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왕이 유럽의 왕들은 그다음에 얼마나 버는지도 모르고 이랬다.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 요약을 하자면 유럽 초기의 민주주의는 왕권이 약해서 생겨난 결과다. 그래서 왕들이 약해서 세금도 못 걷고 백성에 대한 통치는 했을까? 못했겠지? 통치도 못했다. 그래서 백성들과 귀족들이 그러면 왜 민주주의가 그렇게 생겨났겠어? 통치를 못했으니까 자치권이 생기고 발언권이 생겼겠죠. 그래서 자꾸 왕을 우습게 보면서 왕을 자꾸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하다가 민주주의로 넘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게 민주주의 싹이 됐다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요 기사가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였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 6번까지 해보고 시간 되면 하나 더 할게요. 자,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Human, 자, processes, 인간의 과정은 differ from, 뭐랑 다르다? 이성적인 과정과 다르다. in their outcome. 자, 결과를 보면, 그 결과를 봤을 때, rational은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방식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인간의 과정이 뭔지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그거를 인간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인간이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는 뭐랑 다르다? 이성적인 과정은 뭐야? 계산적인 거지. 머리가 시키는 거, 마음이 시키는 거 말고. 그래서 그런 거랑은 다르다. 즉, 뭐야? 인간은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논다. 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한 거야. 엥? 하고 봐서 내가 한참 봤어.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 그 말이야. 뒤에 내용을 봤더니. 자, a process is rational if it always does the right thing based on the current information given the ideal performance measures. 그래서, 자, 프로세스가 이성적인 거는 언제 이성적이냐면, 언제나 올바른 일을 할 때, 올바른 일을 하면 그건 이성적인 거야. 뭐에 근거해서 올바르다라고 하는 거야? 현재 정보에 근거했을 때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이성적인 거다. 무엇을 고려하건대?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인 업무 수행의 척도를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이성적 가정이라는 거는 내가 가진 현재 정보 있지.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최선의 판단을 하는 거지. 라이팅 하는 거니까 do the right thing. 최선의 판단을 하는 과정, 그게 바로 이성적인 과정이야. 즉 이론적으로 늘 정답을 내놓는 거, 그게 이성적인 거야. 이 말은 그거야. 그래서 내가 이론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진 정보로 갖고 이론적으로 이게 100점이야. 이게 맞는 거야. 그게 이상적인 과정이야. 요컨대 줄여서 짧게 말하자면 이성적인 과정이라 하면 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는 거고
그냥 교과서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책이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성적인 과정이다. 즉, 운전을 할 때, 솔직히 밤 운전을 하잖아? 그러면 난 솔직히 신호 100%안 지켜. 그냥 막 가. 주변에 차 하나도 없는데 그 빨간불을 막 3분씩 어떻게 기다려? 근데 그건 안에 그럼 이성적인 행동이야? 아니지. 신호등하고 표지판 대로 해야 되지. 그게 책이잖아.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나 안 했지. 그건 이성적인 과정이 아닌 거야. 근데 다 지키는 사람들 있어. 다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로봇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걸 이성적인 과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게 전제 조건이 뭐야? 굳이 쓸데없이 기다릴 필요가 없지만 기다리는 게 옳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거죠. 책이 언제나 옳다. 자, 그래서, 근데 그러면 지금 인간의 과정과, 그 다음에 이성적인 과정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성적인 과정은 이렇대요. 자, 그럼 이제 인간의 과정을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간의 과정을 얘기할 건데. 자, 그런데 인간의 과정은 뭘 포함하냐면, 본능, 직관, 그리고 다른 변수들을 다 포함한대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교과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본능, 직관적인 거, 다른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냐? that 꼭 책을 반영하진 않아. 내가 하는 거지. 그치? 차 안 오면 가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기존의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 기존의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게 바로 인간적인 과정이야. 예를 들어서 한 사례를 들자면 as an example. 자, 차를 운전하는 이성적 방식은 이게 주어져. 이다. to always follow the 언제나 100% 교통법규를 따르는 것이다. 6번 상관없는 거고. 그러나 교통이 늘 이성적이지 않잖아. 야, 낮에 막힐 때랑 밤에 차 뻥뻥 달릴 때랑 다르겠지. 즉, 교통의 흐름 자체가 이성적이지 않는걸? 낮밤이 다르잖아. 만약에 네가 정확히 교통법규를 따른다면 너는 결국 어딘가에서 갇혀서 end up stuck, 오도 가도 못하게 될지도 몰라. 하라는 대로 한다면. 즉, 왜 때문에? 다른 운전자가 법규를 정확히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만 지키면 뭐해? 그러니까 교통이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 말을 하는 거야. 너는 지키는데 남은 안 지켜. 그러면 이성적인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는 결국 결과가 뭐야? 너만 피를 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율주행차는 따라서 인간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 규칙대로 하다 보면 자율주행차를 타고 운전 못해. 막혀서. 뭐라기보다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인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얘기 나오죠. 인간의 4번. 4번 내용 정리하면 본능이니 직관이니 막 이런 어떻게 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꼭 규칙대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정보조차도 무시할 수 있다. 아이 뭐 안 그럴 수 있어. 이게 뭐 맨날 맞아?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다. 기존의 데이터조차도 무시할 수 있다. 그 말이지 여기서는. 기존에 네가 갖고 있는 정보도 아 이게 뭐 맞아?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인간적이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이성적으로 운전하려면 법을 100% 지켜야 돼. 근데 도로 상황이 이성적이냐 이거야. 나는 지키는데 태연이는 안 지켜. 그럼 나는 가다가 태연이 같은 애가 점점점 많아지면 나는 뭐가 돼? 빙신 되는 거지. 뭐 혼자 집에 못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자율주행차가 성공을 갑자기 생뚱맞게 자율주행. 나 이거 너무 웃겼어. 엥? 갑자기? 갑자기 자율주행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야. 결국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박이 나려면 이게 성공적인 모델이 되려면 어떻게 하래? 이성적으로 법규대로만 가면 안 되고 인간의 판단을 넣어야 된대. 근데 AI가 그걸 어떻게 판단해? 그래서 AI가 사람의 도덕심이나 이런 거를 학습을 시키고 있대요. 그렇게 되면 걔가 AI가 되는 거야, 뭐야? 걔가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걔가 우리한테 명령 주고 우리 가서 일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 다시 요약을 할게요. 인간은 본능과 직관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죠. 어떻게 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근데 기계는 규칙대로만 움직이죠. 이성적으로만. 그래서 현실은 그런데 어땠대? 이 실제 현실은 본능이야, 규칙이야? 본능이지. 그래서 불완전하고 되게 복잡하지. 그렇기 때문에 완벽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현실에서 성공하려면 어떡하래? 이성적으로 하래? 그거보다는 융통성이 있게 사람처럼 하래. 그래서 휴먼리하게 하래. 레셔널리 하지 말고. 라고 됐습니다. 하나만 우리 더 해볼까요? 네. 저는 8번이 주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결국? 난 그렇게 보여진다? 근데 사실 너무 좀 생뚱맞긴 하다. 그러니까 이거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얘기한다라기보다 현실에서 네가 성공하려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주제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모델의 성공, 이거라기보다 네가 그러니까 실제로 성공을 하실 거면요. 이거를 말을 하려고 자율주행차도 하나의 이그젠플로 쓴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현실에서 성공하시려면 이성적으로만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해라. 그래야 너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도 성공하려면 이렇게 봐야지. 너무 생뚱맞아요. 네,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요. 질문 좋았어요. 8번 갈게요. 8번까지 하고 체킹하고 넘어왔어? 음. 얘가 앞전 거보다 좀 쉬운 것 같아. 이 강의가. 그 14가가 좀 더 지문들이 어려운 게 보이는 것 같아. 자, taking a stand is important. 자, take a stand는 입장을 취하다야. 그래서 나는 뭐 빨간 쪽, 파란 쪽 입장을 취하라는 거야. 민주당, 공화당 입장을 취하라는 거야. 그래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게 주어져. 그래서 잠시만요. 음, 여기까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때문에 네가 이 어떤 사람들, who are your people, your tribe and your audience. 네 사람, 너의 부족민, 너를 믿고 따르는 너의 청중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횃불이 되기 때문에 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어떤 입장인지가 중요하다. 이해됐어? 그러니까는 네 입장을 분명히 너는 밝히라는 거야. 테커스탠드. 아, 저는 빨간 당입니다. 파란 당입니다. 나도 잘 몰라요, 여간에. 그래야지만 너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아, 그럼 우리도 빨간 당! 이렇게 오라는 거야. 이거 횃불은 그거잖아. 바닷가, 깜깜한 바닷가에서 시계까지 깜깜한데 횃불이 있으면 아, 저쪽을 보고 가면 되네. 방향을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이야라고 길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taking a stand는 그래서 중요하다. 자, when you raise your viewpoint up like a, 자, raise up, 들어 올릴 때. 깃발처럼 네가 너의 견해를 들 때면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깃발처럼 너의 의견을 딱 들어 올리면 사람들은 알죠. 주어 동사 여기서부터가 목적어죠. Where to find you. 네가 가만히 있다가 깃발이 올라오면 아 어디에서 너를 찾아야 할지를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오겠죠. 즉 그 자리가 집합점이 됩니다. 랠리가 모이다거든. 그래서 모이는 점 집합점이 됩니다. displaying your perspective까지가 주어예요. 그래서 너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 let perspective. 자, 미래의 고객들, 그리고 현재의 고객들. perspective가 장래 이런 뜻이거든. 장래, 그러니까 미래, 그러니까 future요. 미래와 지금 너의 고객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let 목적어 여기 to 쓰시면 안 되는 거 알죠? 뭘 알게 해주는 거야? 너의 관점을 보여줘. 그러면 미래의 너의 고객들이 뭘 알게 하는 거야? You don't just sell your products or services. 자, 그러면 너는 그냥 제품이나 서비스만 파는 게 아니라는 거를 손님들에게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고객들이 그 기업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야, 그 뭐야? 스타벅스 한창 불매운동 왜 당하냐? 그 다음에 또 있잖아. 많잖아. 그 불매운동 당하는 스타벅스가 그거잖아. 커피도 맛있고 뭔가 감성도 팔고 문화도 팔고 뭔가 있어빌리티 있고 그랬고 막 사람들이 스타벅스 막 엄청 사 먹었어. 그랬는데 스타벅스가 알고 봤더니 아프리카에서 그 아동 노동 엄청 착취하고 그러면 스타벅스의 어떤 관점이나 견해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돈만 벌면 된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안 사잖아. 그가 깃발을 들은 거지. 아, 나는 비열한 기업, 나는 나쁜 기업, 이걸 깃발을 들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리온이나 뭐 이런 기업들은 되게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환경에 도움되는 일도 많이 하고 이런 거를 알리잖아. 여기 이렇게 써서 붙이고 막 하잖아. 돈 쏟는 날려야지. 그럼 보면서 아, 이 기업은 환경을 생각하네. 뭐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쪽에 뭐 기부도 많이 하네. 선한 영향력을 미치네. 이런 거를 알려주면서 그냥 오리온 막 이런 거 단순히 오리온 과자나 오리온 서비스만 파는 게 아니라는 거를 고객들한테 알려주려면 어떻게? 견해나 관점을 보여주라는 거야. 그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최고의 마케팅은 절대로 뭐에 대한 게 아니야?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뭐에 관련되는 거야? 입장을 취하는 것에 관련된 거야. 즉, 청중들에게, 누구에게 Y 이하를 보여주는 것이다. 왜 그들이
믿어야 되냐? 뭘 믿어? 자, in 다음에 believe 뒤에 in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래서 in을 쓰면 조금 더 세게 믿는 뉘앙스에 불과하고 없어도 상관없어. 요하간에 believe가 됐건 believe in이 됐건 목적어는 what이 이끌고 있네요. 네가 이것을 마케팅하고 있다. 마케트의 목적어가 없잖아. 자, enough to want it at any cost.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것을 원할 만큼 충분히, 그죠? 그것을 원할 만큼 충분히 네가 마케팅하는 것을, 그죠? 마케팅하는 것을 믿어야, 걔들이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잠시요.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왜 그들이, 고객들은 네가 마케팅하는 것을 왜 믿어야 해? 어떤 대가를 그러니까 돈이 막 엄청 비싸. 엄청 비싼 돈을 내더라도 그것을 원한 만큼 충분히 그 물건을 사고 싶어. 그럴 만큼 충분히 그들이 그거 왜 믿어야 하는지를 청중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게 바로 입장을 취하는 거다. 단순히 왜 때문에 그들이 네가 하고 있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비싸도 산다 이거야. 비싸도 산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할게요. 자, 1번 내용은 뭐냐? 깜깜한 바다에서 등대가 돼서 이쪽이야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야. 그래서 네 입장을 명백히 하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하다. 왜? 너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네가 길자리가 되니까. 2번. 그래서 네가 마치 깃발을 이렇게 올려드는 것처럼 네가 네 생각을 딱 펼치게 되면 사람들이 아 저쪽이네 하고 우르르 모이는 집합점이 된다. 3번. 자, 너가 관점을 보여주게 되면 자, 너의 관점을 보여주게 되면 고객들이 이제 알게 된다. 아,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생각도 팔고 철학도 같이 파는구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을 파는 게 아니라 나이키 같은 경우 절대 포기하지 마. 뭐 nothing is impossible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 신발 신고 달려봐. 노력해봐. 그러니까 단순히 신발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신발로 안 되는 걸 되게 하겠다. 뭐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라는 거야. 그래서 4번에서 보면 최고의 진짜 좋은 마케팅은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지.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생각에 너의 생각에 simply because they agree with what you are doing. 네 생각에 그들이 그냥 공감만 하잖아? 그러면 그들은 네 가치관에 동의하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서도 원할 만큼 충분히 네 걸 사겠다. 원하는 걸 사겠다. 그래서 청중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마케팅이다. 그 다음 5번은 무시. 아, 왜 이렇게 진도를 빨리 나가나 했더니 문장 하나씩 빠져서 그렇구나. 그러네. 왜 이렇게 진도가 빠르나 했네. 4개나 했는데 시간이 남았어. 이게 왜 이러나 했네. 자, 나중에 제품은 바꿔도 되고 고쳐도 돼. 만약 그 제품이 기능을 제대로 안 하면 제품을 바꾸면 돼. 그러나 이 집합점이 결국 뭘 뜻하는 거야? 너의 견해, 그 다음에 viewpoint, 깃발, perspective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랠링 포인트와 같은 단어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온라인 그 집합 지점은 누구랑 같이 서 있다? 가치관과 의미. 어디? 네가 하는 것 이면에 비하인드 저쪽 넘어서서 네가 하는 행동 넘어서서 너의 가치관, 너가 하는 행동의 의미 이것과 같은 일직선상에 있는 게 뭐다? 바로 너의 견해, 집합 지점이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도 나이키를 내가 너 설명에 예를 들어줬는데 just do it. 단순히 운동화를 파는 게 아니라 도전 정신을 팔았지 나이키는. 그래서 흑인들이 진짜 많이 샀어. 그리고 걔네 모델도 저기였잖아. 그래서 아디다스가 절대 나이키를 이길 수가 없지. 아무리 아디다스 팬이라 해도 솔직히 멋있거든. 난 지금 봐도 멋있어. 그래서 잘 안 팔리는 제품이 안 팔려. 만약에 안 팔려. 기능을 제대로 안 해. 그럼 뭐 고치거나 바꾸거나 빼버리면 돼. 근데 너의 깃발, 가치, 신념 이거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의 근본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 모델이 안만 바뀌어도 사람을 연결한다. 이런 브랜드 철학 같은 건 잘 안 바뀌죠.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좋은 마케팅은 뭐다? 단순히 무언가를 파느냐 이게 아니라 왜 그걸 하느냐 이거를 보여주라는 거야. 즉 사람들은 제품이 아니고 너의 가치관, 신념에 끌리게 된다. 그래서 브랜드의 핵심은 뭐다? 그 물건이 얼마나 좋고 멋있고 하려고 이게 아니라 그 브랜드가 전달하는 메시지, 가치, 방향성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물건은 바뀌어도 돼. 근데 신념은 뭐다?
브랜드에서 이렇게 들고 있는 깃발 같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거 녹화해서 보내드릴 거고 그 14강의 14번과 16번은 작업 오늘 해서 바로 내가 다음 시간 오면 남은 거랑 해서 같이 드릴게요. 자,